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야, 정말 뭐 전세가도 매매가도 정말 역대급으로 그렇죠. 계속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전세가와 매매가가 계속 상승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전세가는 지금 2년 내내 지금 올랐다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1년 4개월을 지금 계속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야, 언제쯤 그러면 이게 멈출 거냐. 계속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언제쯤 멈출 거냐, 언제쯤 숨을 고를 거냐, 이게 지금 그렇죠,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청약시장이라든지 경매시장까지 계속 뜨겁고 여전히 지금 영끌도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렇죠. 집값도, 전세값도, 또. 네, 야,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안 오르는 게.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숨 고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렇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물론 뭐 동반 상승할 때도 있고, 뭐 전세는 떨어지는데 뭐 매매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매매는 올라가는데 전세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세는 전세대로 지금 뭐 매물 품귀 현상, 그렇죠. 뭐 매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매매는 매매대로 기존 아파트들은 매물 잠김 들어가죠. 또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죠. 청약 물량도 지금 서울에선 거의 사라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지금 뭐 물건이 없는, 공급량이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 이런 동반 상승이 있는데, 이 동반 상승이 장기화되는 거, 그렇죠. 이것이 좀 사람이 그렇죠, 숨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언제쯤 그렇죠, 장기화 가능성, 이것이 지금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 전세, 그렇죠, 지금 뭐 2019년이죠. 20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뭐 2020년, 그렇죠, 2021년 뭐 지금 6월까지 계속 지금 2년째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 이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전세 시장 뭐 거의 배 이상 오른 것들이 뭐 대부분이고, 그거보다 지금 더 올라간 것들도 많잖아요. 자, 매매 마찬가지죠.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지금 14개월째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2020년 지금 4월부터, 그렇죠,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 뭐 거의 6월까지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월 지금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거의 뭐 2년 동안 계속 매매 전세가 정말 동반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다들 청약시장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뭐 레미안 온밸리 같은 경우에는 만점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84점 만점. 자,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정말 역대급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평균 경쟁률이 무려 124대 1이나 됩니다. 자, 우리가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렇죠. 서울에서 뭐 거의
10대 1 미만이 뭐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124대 1이라는 엄청난,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 97대 1 정도 됐거든요. 자, 근데 100대 1이 지금 넘어가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당연히 뭐 청약 가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청약 가점도 한 60.6에서 다시 60.9까지. 어쨌든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당첨이 되려 그러면 청약 가점이 6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웬만큼 뭐 좋은 곳은 70점 이상, 뭐 최근에 그렇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80점이 거의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청약 시장도 엄청나게 뜨겁다. 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보다 내년 1년 후에 이맘때 더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118로 엄청나게, 이거 높은 숫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년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렇게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112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결국 아파트 가격 쪽에 하방 압력 쪽에 이제 그래도 지금 하방 압력들이 좀 있는데 그럼 언제쯤 좀 숨을 고를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하방 압력이 주로 이 부분이죠. 자, 금리 인상, 그렇죠. 이미 뭐 미 연준이라든 특히나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또는 뭐 내년 같은 2번 정도까지도 금리 인상을 물론 지금 현재 0.5%이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도 얘기했지만 뭐 한 번 올려도 0.75고 그렇죠. 2번을 올려도 1%니까 엄청나게 저금리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떠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지금 거품이야, 꼭대기야. 자,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도 2030 세대들의 영끌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경매를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일반 거래보다 더 싸게 살려고 사실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일반 거래보다 더 비싸게 하면 경매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신도림동에 있는 전용 66제곱미터 미성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죠. 자, 이 66제곱미터가 무려 8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게 감정가가요 4억 2천밖에 안 됐어요. 자, 4억 2천짜리 감정가를 8억 5천을 낙찰을 받은 거죠. 무려 매각가율이 202%나 되는. 자, 이게 실거래도 뭐 4월에 거래된 게 8억 4천이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자, 경매 시장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7월 들어섰는데, 자, 7월에 지금 무주택자 지금 LTV를 어쨌든 뭐 20%까지 완화해주고 그렇죠.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억까지도 지금 또 대출이 지금 거의 50%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 무주택자의 LTV를 완화해주는 이것이 겹쳐지면서 중저가 아파트 쪽에는 오히려 이런 뭐 금리 인상이나 거품 가능성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하방 압력에도 계속 영끌이가 결국 매수세가 더 꿈틀거리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최악의 전세 매매가 동반뿐만 아니라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출 완화까지 지금 겹쳐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제 전세 차라리 매매 사자. 매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매매가도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안 떨어지면 마음이 조급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세로 갈 수 있고, 자, 결국 전세에서 지쳐서 매수세로 오는 거, 매매가 금매 기다리가 지친 거, 요런 것들이 그렇죠. 대출이 완화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같은 이런 노도강 쪽에 약간 외곽 지역 쪽에서 이러다 보면 키 맞추기 6억 쪽으로 9억 쪽으로 아니면 15억 쪽으로 키 맞추기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외곽 쪽이 키 맞추기로 해서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한강 가까운 쪽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 이런 쪽으로 중심권이 다시 올라가는 부메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 지금 계속 뭐 이슈들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도심 중심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도로 지금 4월에 지금 개통이 됐죠. 여기에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지금 8월 개통이잖아요. 여기에다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 호재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수능을 고를까? 당분간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숨 고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요런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1대1 제가 직접 개인 상담을 해주는 시간과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매주 목요일 날은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1대1로 상담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뭐 좀 재밌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라는 주제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대1 뭐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요런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려요. 특히나 하반기 지금 우리의 전망도 해드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콕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1대1 개인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뭐 참석하시면 좋은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뭐 개인 상담과 세미나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서울 안에서는 정말 뭐 지하철이라는 걸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안에요. 우리가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호선하고 9호선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2호선은 뭐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 순환 노선이어서 정말 안 가는 곳이 없고 연결이 안 되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9호선인데요. 자, 9호선은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도 황금 라인이고 강남권을 완전히 지나가기 때문에 황금 라인이 되겠지만 자, 여기에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9호선은 또 급행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9호선의 급행 기능과 또 2호선 순환, 결국 2호선과 9호선이 겹쳐진다 그러면 황금 노선 중에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삼성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2호선하고 9호선이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2호선하고 9호선이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블 역세권. 그래서 바로 당산역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산역에서 도보권 안에 1,300만 원을 가지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당산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요즘 아무리 뜨고 있는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아파텔 3대 도심에 있나요? 자, 이런 거죠. 종로나 그렇죠. 강남이나 지금 여의도, 영등포, 우리 소위 말하는 3대 도심 안에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자, 3대 업무지구와 가까우냐. 그렇죠. 종로 업무지구하고 그다음에 강남의 업무지구하고 그다음에 여의도의 업무지구 요거하고 얼마나 겹쳐지냐. 3대 도심이면서 3대 업무지구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케이. 자, 지하철 노선이 하나가 있어도 좋아요. 둘이 있으면 더 좋아요. 셋이 있으면 매우 매우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개가 있다면 훨씬 좋은데 자, 그것도 황금 노선이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산역이 2호선, 9호선이 되겠고 바로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영등포 구청역이 되겠는데 영등포 구청역은 또 2호선과 5호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2호선, 5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바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결국 1인 가구들의 로망 뭘까요? 맞습니다.
복층형 구조. 아, 나도 복층형에 살고 싶어.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위에 있는 침실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뭐 반려동물들 키우면서 그 노는 거 보고 뭐 이런 것들 다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복층형 구조, 그것도 새 아파트, 그렇죠. 새 거면 좋겠어. 새 집이면 좋겠어. 자, 바로 요런 거라면 내 투자에 정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입지 한 번 더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당산역이 보시면 그렇죠. 한강 물소리가 들릴 만한 곳이에요. 바로 옆이잖아요. 제가 늘 한강 가까운 곳으로 투자라고 했는데 한강 바로 옆에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한정거장, 두정거장이 지금 9호선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급행이면 또 한정거장이죠. 여의도까지는 결국은 여의도 지금 업무지구 바로 끼고 있으면서 지하철 노선으로 핵심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영등포 구청역,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국 2호선, 5호선, 9호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자, 목동까지 또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국회의사당 쪽에서 쭉 나오고 있는 그래서 목동까지 연결이 되는 바로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이제 4월에 개통이 됐고 지금 상층부 공원화 작업이 2025년까지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 집 앞에 지금 뭐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다 있는데 또 내 바로 집 앞에 큰 도로가 상층부가 다 공원이 되다 보면 내 집 앞에서 자전거 타고도 바로 여의도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여의도의 금융 및 방송 업무지구 그렇죠. 그러면서 당산동에 많은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뭐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그렇죠.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당산 지식산업센터가 또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회대로 지하 개통됐고 공원화 시작됐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8월에 개통이 되면 앞으로 또 많은 또 발전이 있겠죠. 그러면서도 방 하나 복층 침실, 복층 침실은 그냥 딸려가는 그만큼 층고도 높고 개방감도 높다라는 거죠.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으면서 정말 풀 빌트인 그러니까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요즘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스타일러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뭐 지금 영등포 안에도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렇게 잘 없는데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그런 새 아파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아무리 좋아도 2억 7,400에서 2억 9,500 기준했을 때 자, 2억 7,400이면 2억 6,100만 원까지 지금 전세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뭐 영등포 안에서도 당산역, 여의도 바로 앞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할 수가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70에서 80만 원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런 주거 쪽 상품도 살펴보지만 또 내가 주거 쪽보다는 요즘은 또 상가 쪽 살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이미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자, 그게 보면 바로 이거죠. 자, 6월부터 지금 규제 지역 안에 다주택자들 맞습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82.5%까지. 야, 정말 만만치 않아요. 내가 아파트 있으면서 또 아파트 투자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7월부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6억을 초과한 주택, 상가가 아니라 내가 주택인 경우에는 개인별 DSR 규제를 또 해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이제 6억 넘어가는 집들은 살 때 대출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세금은 세금대로, 대출은 대출대로 다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내가 뭐 주택이 뭐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보다는 이제 상가 투자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봐야 되겠다. 결국 아파트 쪽에서 상가 쪽으로 투자를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죠. 피할 수 없다면 그렇죠. 이왕이면 안전한 투자처. 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파트처럼 안전한 입지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상가 같은 경우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안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담보되느냐? 바로 입지라는 거죠. 그 입지가 제가 신사역 쪽을 지금 좀 검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3호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강남역에서 그렇죠. 신노년, 노년으로 해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를 이제 쭉 잇는 바로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광교, 판교에서 강남역까지만 연결됐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사역까지 올라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신사에서 그렇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역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가 위례 신사선이라고 하는 강남의 강남선이라는 것이 또 지금 개통이 되고 있죠.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호선에다가 신분당선에다가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나중에 또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요까지 다 해서 주변에 많은 그렇죠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자, 또 하나는 이미 압구정 상권이나 가로수 상권이나 강남 상권들이 이미 다 검증이 된 안전한 상권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드려야 되는 게요. 자, 일단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트리플 역사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주간하고 야간 상권이 다 겹쳐지는 곳이고요. 업무와 주거가 다 겹쳐지는 곳이고 평일과 주말이 다 겹쳐지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죠. 24시간 365일 복합 상권인데 더더구나 조그만한 이런 상가가 아니라 790평 거의 800평 가까운 강남대로에 800평짜리 땅이 거의 없어요. 자, 이 800평의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로 해서 그 신사역 쪽에 가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건물들 이런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에 10년 만에 랜드마크로 처음 선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안전한 투자처가 되겠다. 자, 중요한 건 또 가격이죠. 가격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6억 5천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요. 자, 일단 보증금 월세 놓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출 보수적으로 한 60%만 잡아도 한 4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강남대로변에,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강남대로변에 우리가 2억 정도로 상가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제가 개인 상담 시간과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값도 전셋값도 정말 동반 상승하고 있고 언제쯤 숨을 고를지 모르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상황들, 정말 나만 주저주저 하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일단 저 같은 이런 전문가들하고 일단 상담도 좀 해보시고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이러면서 이럴 때 투자의 방향을 좀 그렇죠 촘촘하게 꼼꼼하게 짜본다 그러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